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윤기경 선생님 모시고 디카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봤고요. 2부에서는 10월 기대공간 프로그램 안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심규선이 부릅니다. 달의 지다. 가슴이 울어도 나는 못 가. 서투른 몸짓도 더는 못해. 고운 꽃 하나름 향내도 새들의 노랫소리도 머물다 이내 사라지는 한켠에 꿈일까. 저 달이 슬피 운다. 저 달이 슬피 웃는다. 헝클어진 그대 두 눈처럼 내 시들어진 꿈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함께 눕는다. 곱게 자란 꽃들도 다 별이 되어지는데 내 맘은 아직도 그 자리에.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랑. 어설픈 미련이 나를 울려. 어제의 찬란한 태양도 해맑게 웃던 모습도 한겨울 깊은 시름 속에 묻혀진 꿈일까. 저 달이 슬피 운다. 저 달이 슬피 웃는다. 헝클어진 그대 두 눈처럼 내 시들어진 꿈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함께 눕는다. 곱게 자란 꽃들도 다 별이 되어지는데 내 맘은 아직도 그 자리에.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함께 눕는다. 곱게 자란 꽃들도 다 별이 되어지는데 내 맘은 아직도 그 자리에.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네, 심규선 씨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 달의 지다, 이 제목은 낮에 뜨는 달, 낮뜨달 아시죠? 웹툰. 예, 거기에서 나왔던 음악인데 내용도 참 참신하고 재미있고 물론 이제 전생 얘기긴 하지만 네, 음악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첫 곡으로 선곡해봤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시인 윤기경 선생님 함께 자리에 계신데요. 인사 좀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셨나요? 올해가 정말 덥더라고요. 네. 한숨이 나올 정도로. 네, 맞아요. 이게 한 몇십 년 만에 온 더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은 더위인데도 불구하고 글 공부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그래요. 글 공부라면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동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뭐 활동이라기에는 조금 창피한 감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림책 동화에 좀 그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2027년 이탈리아 볼로냐에 갈 때까지 열심히 네.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빛나는 동화 작가가 되도록 합니다. 욕심입니다. 동화 노벨상 수상을 그렇죠. 목적에 두고 요즘, 도전을 해가시네요. 요즘 말하는 안데르센 네. 이게 발음이 안 나는데 네. 요즘 발음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델상. 안델상? 그렇죠. 그 작품들도 되게 유명하고, 예. 예. 또 그 역사가 깊더라고요. 엄청나게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이제 동화 작가나 그림책 작가들이 꿈이 아마 로망이죠. 로망이 예, 그런 상을 받는 거죠. 그래요. 혹시 우리나라에 그와 비슷한 어떤 뭐 상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은 이제 그 각 공모전에서 나오는 상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신추문예를 버금가는 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출판사가 비룡소나 뭐 그 창작가 비평, 문학동네 또는 사계절 이런 데서 상을 주는 건 조금 작가로서는 좀 명예가 있는 데죠. 그렇군요. 네. 아쉬운 건 이제 우리나라에 그다지 이제 동화나 그림책 작가상의 그 외국에 버금가는 상이 아직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외국은 뭐 역사도 깊고 하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특징대로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학적인 뿌리를 내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최근에 그림책하고 그 내용들이요. 이거는 이제 저의 그 자긍심일 수도 있는데 외국 여타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뛰어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몇 년 사이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가 네. 외국에 와서 엄청난 그 수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지 작가나 이제 그 맞아요. 백혜미 작가 같은 경우는 여름이 온다. 예, 이수지 작가님. 엄청납니다. 진짜 네. 저는 부럽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그 국내에 있는 아동 동화책들 또는 그림책들 막 이렇게 보면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빨리빨리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어떤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작가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사실은 아동에 대한 그 싱크탱크라고 할까요? 그 이제 뭐
뭔가를 이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면 뭐 교육열은 있는데 네. 그 교육 체계가 좀 조금 빈곤할 수도 그런 맥락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좀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이제 생각나요. 그분의 뜻을 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네. 방정환 그 동화 선생님. 그 상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그게 아마 좀 유명도는 있는데 네. 유명도에 비해서 네. 이름에 비해서 이제 그 사실 그 상 자체가 예. 유명도가 좀 부실하긴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고 아동문화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교육인이고 사회운동가로 어린이날의 창시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날의 창시자로 해서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방정환 선생님의 여러 작품들도 좀 저희가 좀 읽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품이 뭐 이제 어린이 찬미, 수필로 그리고 이제 어린이 탐정 소설 77단의 비밀. 그래서 동생을 찾아서 77단의 비밀. 네. 어린이 탐정 소설 사계절에서 사계절 아동 문고를 펴냈대요. 그리고 뭐 만년 셔츠 등 어린이에 연재한 청작 동화고 민담 또 민중들이 창작해서 입으로 전하는 전래 동화를 각색해서 소파 선생님이 어린이들이 읽기 좋게 창작한 동화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네요. 이제 소파 방정환 아마 문학상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네.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좀 방정환 선생님의 그 명성에 비해서 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우리가 또 이런 정신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가라면 또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이제 욕심이 있다면 네. 그 방정환 문학상을 좀 규모를 좀 크게 할 수 있다면 네. 제가 좀 약간의 그 디딤돌을 역할을 조금 해볼까 하는 욕심도 좀 있어요. 네. 그런 그 소원함이 생기니까 응원하게 되네요. 저도.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다음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쉬지 않고 빛났던 꿈과 선 my youth 이리저리 치고 도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owher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ght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자 이제 쉬어요 떠날 거예요 노트북 꺼나요 제발 널 잡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See it 쉬지 않고 빛났던 꿈과 선 my youth 이리저리 치고 도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ly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 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가치방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여행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 글을 잘 쓰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책만 읽는 수준에서 또 다른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안내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네. 그건 망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제 자랑 같지만 네. 하루에 뭐 동화든 그림책이든 하루에 한 권은 꼭 읽는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좀 많이 읽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패턴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필사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작품의 영향은 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 작가라면 아마 그 자기가 가장 추구하는 네. 동화 글쓰기 뭐 그런 걸 추구하는 것과 그 작가와 좀 맞는다면 그 작가를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선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네. 지인들한테 자기 작품을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존 동화 작가나 또는 소설가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하평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쓰다가 아마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왜요? 하평,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끼리 이제 하평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 몇 분께 받기는 했지만 네네. 아마 제 경험보다는 선생님께서 더 많이 그 전문가 선생님들의 하평을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는지 말씀. 같이 이제 아마추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화나 그림책은 이제 아직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네. 그 같은 아마추어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조금 눈치를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죠. 나쁜 말도 계속 하다 보면 싸움도 될 수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평론가들이나 이제 소설가, 동화 작가들은 네. 여과 없이 질타를 하거든요.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잘된 부분보다는 네. 나쁜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지금 커가는 사람들이 더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자양분을 주는 사람이라서 옛날에 아마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때 그 기분을 느낄 게 될 겁니다. 다 커가지고 약간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상처를 받을 수 상처를 많이 있을까요? 받게 되죠. 그리고
상처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계속 비평을 받게 되면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아니 내가 왜 비싼 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듣는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좋은 작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엄청나게 뭐 야단을 맞고 있거든요. 비평 받고 그런데도 정말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어머나. 정말 하루는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냥 이게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되니까 결국은 또 컴퓨터를 켜고 또는 A4 용지를 앞에다 두고 또 뭐 이렇게 낙서를 해보고 이리저리 또 내가 썼던 글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이제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동화나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이게 최근에 얘기 들어봤더니 아는 작가분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5년을 목표를 했는데 5년이 더 가더라. 그럼 10년? 네. 근데 5년이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5년 동안 정말 이건 미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5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생계가 걱정되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죠. 일을 하면서 글을 쓰는 분들이 많고 전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념하는 분들은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게 생계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목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끝까지 가는 분들은 살아남아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게 되면 어차피 모든 분야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너무 좀 비극적인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노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연한이 좀 축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력을 하게 되면 잡아당길 수 있죠. 시간이라는 건. 여튼 글쓰기는 어떤 분들한테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미로를 걷는 느낌? 출구 없는 미로를 걷는 느낌 같이 왜 계속 뺑뺑 도는 느낌과 그 답답함과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화 작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른 길, 예전에 들었던 길, 이런 건 사실 이제 그 경쟁력에서 떨어지거든요. 글의 경쟁력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건 계속 역사가 바뀌듯이 글이라는 것도 우리 옛날에 썼던 언어들이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언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글도 좋고 우리나라 소리도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불리는 이런 노래들도 저는 좋아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영어도 막 섞여 있죠. 요즘 노래들은. 근데 우리나라 소리로 그 음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가요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서 우리 소리를, 이 예쁜 소리를 계속 보존하면 좋겠고, 계속 보존하는 어떤 수단의 일부가 글로도 예쁘게 담아놓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제주도 방언으로 된 그 그림 동화책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해녀 이야기.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방언으로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소리를 내면서 또 읽으니까 느낌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의태어라든가 의성어라든가 이런 우리말 소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소리 하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국악 소리만이 우리 소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소리의 폭을 너무 좁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리는 다양하죠. 다양하게 그렇죠. 전래가 됐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리 그러면 꼭 국악이나 창 뭐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소리는 꼭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말 자체도 우리 소리니까. 그리고 이런 그 소리를 가사에 담아내는 우리나라 현대 노래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되게 감성적이죠. 예, 예. 그래서 노래에 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 이런 의태어들 이런 것들이 동화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 소리 글 가지고 네. 사람을 형체를 만드는 거죠.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림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자 하나 하나를 조립해서 우리 글을 우리 소리를 네. 조립해서 사람 형태를 만들고 동물 형태를 만들고 재밌겠어요. 그런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진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기대가 많이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성공하시길 네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네. 올까요? 박정현이 부른 꿈에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 이제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그때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인 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잠게 꺼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너머를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긴 싫은데 보이질 않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가치방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글을 대하는 선생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글이라는 건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은 내뱉거나 썼던 글은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쉽게는 하루에 한 4번, 5번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글들이 더 살아나죠. 그래서 이건 재밌는 얘기지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글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예쁘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글에 대한 건 일단 자기가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네. 그 글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지만 글을 대하는 반듯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저는 타고난 재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워낙 사랑해서 네. 옛날에는 글을 한번 쓰게 되면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글을 쓰고 나면 다시는 안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의외로.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너무 저는, 지쳐서. 네. 그리고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내 글이. 자기 글을 다시 읽어보려니까 엉망진창일 것 같아서 오히려 두려워서 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글을 쓰고 나면 거의 뭐 심하면 한 10번, 2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글이 저절로 제가 물론 글이 스스로 뭐 움직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 되거든요. 글을 써놓고 보지 않거나 읽지 않으면 그 글을 방치하는 거라서 아름답게 다듬고 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글을 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재능보다는 노력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네. 글 쓰는 작업이 또 어렵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걱정이 앞서는데 절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조금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사실은 요즘은 잘 쓰는 글보다 잘 익혀지는 게 좋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된 것이 잘 쓰려다 보니까 잘 안 익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뭐 수필, 에세이 이런 것도 사실 이거 너무 꾸미다 보면 글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 나오는 대로, 마음 나오는 대로, 글 나오는 대로 쓰는 것이 맞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다듬는 게 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고치면 여러분들도 뭐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글이라는 세계는 열려져 있으니까 맨 처음부터 두려워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조금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좀 어렵다는 내용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뵈면.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그림 그려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그림 못 그려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 네 손 가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그려봐.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그려봐.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마음 편안해해요. 근데 저도 누군가 갑자기 그림 그려보자 이러면 약간 움찔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수채화 힐링하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해서 뭔가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순간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요전에 서대문인가요? 은평인가요? 작은 숲 도서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예, 내가 건너 작은 숲 도서관인가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 도서관인데 거기서 그림책을 하나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림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출판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엉성해요. 그 그림도 너무, 근데 엉성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니고 너무 유아스틱하게 그렸는데, 글도 이 인쇄돼서 나온 게 아니고 본인이 썼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귀엽네. 저는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정말 동화였구나, 그림책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스캔을 떠서 왔는데 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른들이 알아야 될 동화 같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쁘게 보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들에 길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걸 만들어내기까지의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주 완성도 높은 유명한 작품들만 접해서 그 과정에 2% 부족한 엉성하지만 왠지 끌리는 글, 왠지 끌리는 그런 그림, 엉성하지만 왠지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경험들, 그 노래 가사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뜨잖아요. 요즘은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자랐던 시대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내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거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인 교육이나 맞아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요즘은 다행히 자기 특징, 자기 재능 이런 걸 좀 키우는 쪽으로 가는데, 네. 사실 이제 두려움이죠. 한 번도 그리지도 못했는데 난 그림에 재능이 없어. 근데 그림에 재능 있는 사람은 뭐 거의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그만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의 세계가 다 다른 게 감성이 다 달라요.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완벽의 기준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색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게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되긴 했어요. 사회는 이제 뭐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몰라도 네. 어떤 다양성의 목소리는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주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있던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신춘문예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약간 보수적이고 뭐 옛날 구태의연한 걸 좀 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정형화되어 있는 걸 좀 많이 따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수지 작가 같은 경우는 뭐 그림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 그림책으로서 뭐 글도 없는 그림책이 책도 왜 그렇게 두꺼운지. 그 책 샀는데 갖고 오느라고 무거워서 출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겠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부른 When I Get Old, 내가 나이가 들면,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Long dress, no shoes, summer nights, golden and blue. It feels just like we're stuck inside a picture frame. These memories never fade away. Oh, whisper to me, we got the world right at our feet, and I just wanna sit right here and look at you. That's probably all I ever do.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ake up and smile, 'cause you're beautiful. Those hazel eyes. When I get old, that's all I wanna think about.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out loud. High hopes, big dreams, a little scared, way too naive, thinking you'll always be mine and never leave my side. At least these memories never say goodby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Someday I'm running out of time. I'll see your picture in my mind. I'll keep our love frozen in tim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올해 여름에 선생님 이게 지방 어디로 이렇게 많이 다니셨잖아요.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지금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 그림책을 네. 쓰고 있고 이제 동화책도 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외들을 좀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뭐 소재거리도 발굴하러 다니려고 그 이제 동화 뭐 소재거리를 발굴하러 다니기도 했지만 네. 디카시에 대한 매력에 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카시 공모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각종 지자체에서.
지방에서요. 여름에도 자주 하고 가을에는 더 자주 하겠네요. 그렇죠. 아, 요즘 아마 가을에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영광, 부안, 예. 그 다음에 대전, 또 어디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거기서 하는 걸 보면 네.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내가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특전에 이런 사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네. 내용이 그 지역 사진에 더 우대한다라고 돼 있어서 일부러 사실 저 자체 예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는 저 황순원 문학관이 있는 양평에서 디카시 공모를 했거든요. 그 황순원의 그 소나기 마을을 좀 이렇게 특화시켜 놨더라고요. 박물관식으로 해놨는데 매우 잘 돼 있어요. 디카시를 빙자해서 외도를 좀 많이 하는데 너무 이게 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여행이 네. 정말 유익한 여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카시를 쓴다는 건 그 지방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중 기록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사진과 같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공모전도 많고요. 올 12월 달에 신문에서 디카시도 장르로 택할 겁니다. 지난해에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서 저와 경쟁하시죠. 이번 가을에 정말 공모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양한 장르에서 네. 공모를 하니까 작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이거 정말 권장하고 싶어요. 작가를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그 디카시가 근데 짧은 글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짧은 글인가? 짧은 시인가? 그러니까 어떤 걸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시는 사진 하나에,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그 5행의 글을 적는 겁니다. 근데 5줄 짧겠죠? 정도? 예. 5행이라서 굉장히 짧지만 요즘 제가 소개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디카시 그 문학회가 있어요. 네. 문학회가 있는데 그 안에 시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어허.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제 어떤 교수나 작가들이 네. 강의를 하는 강의? 것도 있거든요. 강의도 예, 하시는. 토요 강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렇게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글이 사실 아까도 그림책 이런 분야도 남의 글을 보는 게 이건 기본적인 얘기라서 네네. 디카시도 남의 디카시를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정말 이 묘사 자체가 네.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 디카시라는 장르를 알려주셔서 이것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저도 이제 도시를 다니면서 어떤 걸 찍을까 이러고 사실 돌아다니거든요. 디카시가 우리나라 문화 부흥 운동에서는 성공했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될까 했었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는 네. 될까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호응을 하게 되면 네. 그 장르는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일반적인 시보다는 네. 디카시가 뛰어났던 게 사진 영상과 네. 글을 함께 봄으로써 그 시너지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짧은 찰나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네. 뭐 이런 그 시도 봤고 그렇죠. 사진 포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진도 그냥 정말 나는 평소에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네네. 그런 순간인데
이 사람은 이걸 포착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구나. 이런 걸 또 알려주는구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도시에서 느끼는 재미인데 이제 네. 그 똑같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골목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골목길 취재하거나 이럴 네. 때 보면 그 골목을 가지고 디카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제 디카시를 가지고 골목 디카시가 쓰는 거죠. 그것도 괜찮네요. 골목 여행을 하는 거예요. 디카시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에 대한 방법들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나눌게요. 저희 1부는 여기까지고요. 김경호가 부릅니다. 비정. 2부에서 뵐게요. 손가락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10월에 기대공간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0월 기대공간 프로그램 중에 우드 카빙 만들기, 고체 치약, 샴푸바, 초등학생 과학 실험들이 있어요. 신청은 9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받고 네이버 예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서대문 까치방 오늘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